꿈과 현실의 경계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진실 추적기. 지금 보기 좋아요에서 준비했습니다. 과학수사대 팀장인 태주는 어느 날 전 약혼자이자 검사인 서연의 부탁을 받게 되는데요. 한태주 경위님 들어오세요. 바로 한 살인 사건의 물증 찾기. 과학수사대 미세분석증거팀 한태주 경입니다. 네, 시작하세요. 사건 당일 19시 37분 피해자는 상교동 모 편의점에서 피고인 김민석과 처음 만났습니다.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가 그녀를 살해한 후 빨간 매니큐어로 표식을 남긴 일명 매니큐어 살인 사건. 그런데 문제는 범죄 현장에 김민석의 지문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범인이 현장에 남긴 증거입니다. 피해자의 소지품 분석 결과 납, 수은, 비소, 크롬 성분이 일반 기준치의 12배 넘게 나왔으며 이 비율은 시멘트 공장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던 피고인의 체내 성분과 일치했습니다. 완전 범죄인 줄 알았으나 뇌생남 태주의 활약으로 진범이란 걸 입증. 깜빵 입주 확정입니다. 증인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권선징악으로 끝나나 했지만 증인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증거물 245에 대한 오염이 의심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증거물 245에서 피고인 외 다수의 남자 DNA가 발견됐습니다. 신원은 확인됐습니까? DNA 대조 결과 모두 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로 현재 모두 사망했습니다. 원칙론자 태수의 폭탄 발언으로 증거와 증언은 모두 무효화되고 빼박 범인인 김민석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비 효과는 컸으니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사라지고 검사님 휴대폰도 꺼져 있어서 발신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근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상호 30분 전으로 김민석이 이 도로를 통과했답니다. 여자친구인 서연이 김민석에게 납치를 당한 건데요. 자신 때문에 그녀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상황. 결자 해지에 나선 태주는 서연을 구하기 위해 나홀로 민석을 쫓았죠. 서연이 어딨어? 어쩐지 잡힌 놈치고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다 했더니 조력자가 있었네요. 까딱하다간 서연보다 먼저 이승을 탈출할 위기인 태주. 민석을 풀어주는데요. 다음에 보자. 태주야. 서연이를 구할 기회를 허망하게 놓쳤지만 조력자라도 잡아야겠죠. 그러나 그 순간 총알탄 사나이도 피할 수 없는 스피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드라마가 끝? 나면 안 되겠죠. 다행히 태조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그가 깨어난 곳은 골목이 아닌 번화가 한복판이었는데요. 게다가 총상의 흔적은커녕 라떼 시절 재질로 바뀐 태조. 태주둥절하며 주위를 둘러본 그의 눈에 펼쳐진 건 21세기가 아닌 쌍팔년도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 김민석을 쫓고 있었는데 여긴 대체 어디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했죠. 아닌데? 이 형사님! 조금씩 상황 파악을 하던 중 그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든 존재가 나타났으니 눈앞에서 아깝게 놓친 김민석이었죠. 또다시 찾아온 그를 잡을 기회. 저 새끼 뭐야? 야 잡아! 아저씨!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맹렬히 그를 쫓아가 끝내 민석을 체포한 태주. 다시 서연의 생사를 확인하려는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야 당신? 그런 아저씨는 누군데요? 왜 이러세요? 민석임을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눈, 코, 입만 있다는 것 빼곤 닮은 구석 하나 없는 데다 열정 가득한 속어 취향. 뜻하지 않게 살인자 대신 수치도 모르는 놈을 잡으면서 혼란만 증폭된 가운데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 발발이 이거 이제야 잡아. 형님 저기 발발이 그쪽 아닌데 발발이 새끼는 저쪽.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럼 이 새끼 뭐야? 아, 그게 거동수상자라서 일단 데리고 왔는데 신원을 밝히지 않아서.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한태주 경입니다. 경찰이셨구나. 아, 이거 같은 식구인데 몰라보고 이렇게 실수를 내가. 됐습니다. 이거 하나 좀 풀어주시죠. 아유, 그럼 풀어드려야지. 그럼 내가 풀어드릴게 내가.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어디서 생구라를 치고 앉아있어.
야, 우린 가학 수사는 해도 과학 수사는 절대 안 해. 너 같은 새끼는 좀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 그만하시죠. 한 번만 더 이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 안 있을 거면 어떡할 건데? 단순 무식으로 강력 3반을 이끌어왔던 동철은 태주의 정신 상태를 고쳐주고자 온몸으로 교육을 펼쳤는데요. 그런데 그의 활동을 가로막은 방해물이 있었으니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순한 양이 된 거죠? 이 새끼 이거 위조한 거 아니야 이거? 위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새끼 이거 진짜 경찰이라는 거야 이거? 갑자기 태주의 말을 믿는 동철. 그의 이름이 딱 박힌 전출명령서 한 장이 모든 걸 납득하게 했지만 태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2018년에 살고 있던 자신이 1988년의 수사반장이라니. 이 정도면 최불암 선생님이 나와도 놀라지 않을 것 같죠? 문제는 한태주 형사란 말이야. 아유, 뭐 이런 낭패가 있나? 깨어날 수 있나? 지금 이거 실화냐? 이봐, 한태주 형사. 그 심각한 뇌손상이 있다곤 하지만 그 영혼이 그대로 머문 건 아니니까. 근데 포기하면 안 돼. 의식을 잃으면 안 돼. 아휴, 큰일 그만, 큰일이야. 어디 가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요. 존재할 수 없는 전출서에 말하는 TV. 그가 미친 게 아니라면? 이거 현실이 아니야. 꿈이야, 꿈. 그러나 현재가 꿈이란 것도 태주는 확신할 수 없었죠. 다음 날 강력 3반의 반장이 된 태주는 첫 사건을 맡게 되는데요. 바로 다방 여직원의 사망 사건. 그런데 피해자에게서 익숙한 살해 방식이 느껴집니다. CCTV 확인해 봤습니까? 예? 무슨 TV요? 폐쇄회로 CCTV요. 저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데 있을 리가 없겠지. 부검 어디서 합니까? 부검요? 자살인데 부검까지 합니까? 자살한 거 아닙니다. 살해당한 거지. 자신과 서연을 위험에 빠뜨린 매니큐어 살인 사건과 동일한 수법. 우연이라기엔 너무 똑 닮았죠. 김민석 그놈일까? 아니야. 1988년이면 놈은 고작 8살밖에 안 됐을 거야. 혹시 그놈도 나랑 같이 여기로 온 걸까? 그게 뭐든 이 사건 김민석과 연관이 되어 있어. 범인을 잡으면 알게 되겠지. 내가 여기에 온 이유도. 그날 이후 태주는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김민석의 흔적들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는데요. 자신만만했던 처음과는 다르게 그의 흔적도 또한 범인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출생지, 학교, 가족, 친인척 어디 하나 김민석과 연결되는 곳이 없어. 정말 이 사건 김민석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걸까? 김민석을 찾아야 이곳의 진실을 알아낼 수 있기에 점점 초조해진 태주. 그때 한태주 씨. 한태주 씨? 뭔가에 홀린 듯 찾아간 곳에 있는 건 한태주 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누구야 당신? 한태주 씨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 장원재라고 합니다. 의사? 혼란스럽겠죠. 겁먹지 마세요. 전 지금 당신의 잠재 의식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혼수 상태라는 겁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왜곡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어요. 서현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환각이 아니라면 이곳은 진짜 현실이 아닌 걸까요? 결국 모든 것을 꿈이라고 받아들인 태주는 극단적인 방법을 실행하려 하고 그래.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돼. 여긴 꿈속이야. 지금까지 무의식 속에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야. 돌아가자.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돌아가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한 태주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시청한 사람들이라면 모두 시즌2를 외치게 만드는 정경호와 박성웅의 브로맨스 케미극 오시안 라이프 온 마스. BTV에서 그 매력을 지금 느껴보는 건 어떠세요?
world is shut, black and gray. What is next?